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긍정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양교사의 단점 5가지입니다. 제 유튜브 초기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영양교사의 단점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가 올 2월달쯤이었는데 제가 아마 대댓글로 단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달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또 저경력 영양교사여서 장단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양교사의 장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단점 같은 경우는 경력이 오래 쌓이면 처음에는 단점이라고 느낀 부분도 제가 익숙해져서 단점이라고 못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제 경우는 지금 영양사에서 영양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차이점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제 채널은 어떠한 대표성을 띠지 않고 제가 근무해보고 느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 영양교사의 생각은 저렇구나 라는 정도로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교사의 단점 5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학생들의 식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가 쉽지 않고 오래 걸린다입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영양 수업과 영양 상담 그리고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류의 습관이라도 다 바꾸기 쉽지 않지만 특히 식습관의 경우는 본능적인 거잖아요. 음식을 시각으로도 보고 후각으로도 느끼고 특히 미각의 경우 혀의 유두 속에는 미각을 느끼는 미뢰가 들어있어 유두 개수가 많을수록 맛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맛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유두의 형태가 평탄해지고 표면이 거칠어져 미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특히 견과류와 같이 식감이 거칠고 맛이 약간 떫고 이런 건 잘 안 먹죠. 그 외에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거부하는 편인데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식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잔반을 남기면 선도부장이 이렇게 퇴식구에 서 있고 다 먹으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경우에도 정말 못 먹겠다고 하는 학생에게 강제적으로 다 먹어야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억들이 누적되면 거부감만 줄 뿐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채소를 먹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수업을 통해서 채소와 친해지기, 채소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등의 영양 수업과 채소를 메인으로 한 요리 수업, 또 급식에서도 시금치 프리타타와 같은 메뉴를 편성해서 계란찜과 같은 요리에 채소를 섞는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시금치 크로커 무슈를 급식에 제공해서 주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공했던 메뉴인데요. 바로 토마토 냉면 또 있습니다. 냉면 육수를 토마토를 데쳐서 생양파와 함께 갈아서 여러 양념류를 넣고 만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그냥 후식으로만 제공했을 때 토마토를 싫어하는 정말 안 먹는 학생의 경우는 토마토를 후식으로 내며 먹지 않는데 토마토 냉면으로 제공한 오늘 같은 날에는 토마토 육수까지 깨끗이 다 먹었더라고요. 전통적인 식습관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현식 교정을 위해 고심해서 신메뉴를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양교사로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달마다 가정으로 영양소식지라는 영양 정보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점 2번째는 학기 중에 쉬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방학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방학이 있긴 하지만 출근을 학교로 하지 않을 뿐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은 공문 오는 업무들도 다 처리해야 하고 수업 자료도 만들고 연수도 참석하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원하는 날짜에 연가를 쓰지 못한다입니다. 가족여행이나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극성수기에 여행을 가게 되겠죠. 회사의 경우 개인 연가를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쓰잖아요. 그래서 비수기에 여행을 다녀오면 저렴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여행을 여유롭게 더 만끽할 수 있는데, 만약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여러 명 있다면 교사의 방학 기간 중에만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주로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는 기준에 따라 2명 배치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명이 배치되는데요. 영양급식과 관련해서 업무가 내려왔을 때 학교에 영양 전문가가 저 한 명이다 보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처음 접하는 업무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알아내서 제가 해내야 합니다. 영양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급식소 시설, 노후기계, 급식소 공사, 온수, 전기, 가스 부분도 관리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제가 모르는 업무가 생겼을 때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 영양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여쭤봐야 할지, 아니면 교육청에 여쭤봐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교사일 때는 첫 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꼈던 업무들에 대해서 이미 선배 영양 선생님들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전화드리면 거의 해결될 때가 많긴 하지만, 또 성격상 조금 소극적인 분들은 전화를 계속하기 죄송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 경우는 작은 것도 이렇게 확실한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자꾸 전화드리기도 죄송하더라고요.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급식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야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같이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감하면서 대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 동료 선생님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비교과고 영양교사실이 떨어져 있어서 친해지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깊이 있는 저희 고유 업무에 대한 이런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느꼈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위생 관련 업무입니다. 저는 정말 첫 번째도 위생, 두 번째도 위생, 세 번째도 위생이라고 생각할 만큼 위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사건도 있었죠. 그 사건 발생 전에 제가 식중독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출혈성 대장균이었어요. 물론 다른 식중독도 정말 주의해야 하지만 이 장출혈성 대장균은 감염자의 10%의 경우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리고, 이 요독증은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데, 신장은 정말 한번 아프게 되면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왜 위생 관련 업무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영양교사가 되시면 유, 초, 중,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어릴수록 장기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고 탈이 더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생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리 종사자에게 매달 매일 아침 교육을 하고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부터 배식, 보존식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하는데,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원재료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제품을 아예 주지 않는 이상 제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식중독의 위험성을 100%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영양교사의 경우 오전보다는 오후에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점심 배식 전에는 조리장에 수시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점심 배식이 끝난 오후에 수업을 하시는 영양 선생님들이 주변에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위생적인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도 나의 몫이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군청 또는 시청과 교육청에서 각 기관에서 연 2회씩 위생 점검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받는 것이고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받는 것이고 또 이게 공무원 조리사님의 성과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매 분기마다 받는 점검이지만 어쨌든 점검이라는 것은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는 분은 영양사 일을 오래 하시다가 영양교사에 도전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영양사 할 때 위생점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남아 계셔서 영양교사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직군으로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는 매일 평가를 받는다입니다. 학교의 경우 급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식적인 업무 말고도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누가 저에게 오늘 100점이야, 오늘 50점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잔반으로 알 수 있죠. 또 학생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은 진짜 맛있었어요. 또 해주세요. 이건 안 좋아요. 이건 싫어요.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건 저도 어렸을 때 맨날 고기만 줬으면 좋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어떤 학교는 밥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는 것이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있는 학교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저는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속상하겠죠. 학교 급식은 교육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고기, 피자, 돈가스, 스파게티, 짜장면 이런 것들만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제 경우도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선호도 조사를 하면 나오는 음식을 매일 주고 싶지만 5대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 재료의 중복, 학교 급식법상 영양량을 맞춰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식단을 짜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 급식의 경우 사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와 다양한 코스별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학교 급식은 교육 급식으로 봐야 하고 평가가 아닌 장기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인식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양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메뉴를 한번 제공했는데 잔반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저 스스로도 레시피를 수정해야겠다, 배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저에게 신메뉴는 다시는 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른 신메뉴도 도전을 안 하게 되겠죠. 도전을 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전부 잘하려고 하는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도 마찬가지로 늘 익숙한 패턴에 똑같은 수업만 하게 되면 발전이 없겠죠. 새로운 자료와 강의 방법으로 도전을 하면서 더 큰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사도 신메뉴의 경우는 집에서 시험 조리도 해보고 TV에서 보고 학교에 급식으로 제공하면 POP도 이렇게 붙여서 땡땡땡 신메뉴, 땡땡 TV 방역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다시는 신메뉴를 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외에도 완제 후식 말고 생과일만 내달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그렇지, 생과일이 좋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식단 대부분 후식을 생과일을 넣거나 수제로 담은 매실청, 오미자청, 레몬청으로 차를 제공하고 식혜와 수정과도 수제로 만드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나온 유음료 등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후식 하나하나도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개인의 기여도를 단체 급식에 하나하나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이러한 피드백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이 모두 맵다고 하거나 짜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새우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국물용 새우 대신 다른 국물을 우릴 대체 식자재가 없는지 찾아보고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고 배식할 때도 주의를 하고 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가 아닌 평가를 계속 받게 되고 또 단체 급식은 모두가 만족하는 식단을 제공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기억에 난 것은 어떤 분은 채소를 정말 싫어하지만 어떤 분은 다른 반찬 다 필요 없고 나물 반찬만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 말씀을 따르면 제가 나물만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만큼 이렇게 개개인의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그 피드백을 다 반영해 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개인의 기준에 따라 급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그 점이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양교사의 단점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느꼈던 점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 동기 선생님의 경우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점을 단점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의 경우 영양 수업 시수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급식 업무, 행정 업무를 다 하려 하니 너무 벅차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저는 그렇게 크게 느낀 적이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 5가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에만 근무해봤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느끼는 단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토대로만 말씀드렸고 나중에 제가 다른 급관에 발령이 났을 때에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다면 다른 급관과의 차이점과 거기서 느끼는 장단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